지구 평평설을 믿기로 했어요. 이게 고도 2000m 정도 올라가니까 360도 딱 돌아보면 다 평평하거든요. 하얀색. 지구는 평평하다. 이게 동쪽인지 서쪽인지 북쪽인지 남쪽인지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고 처음에 한 열흘을 계속 그냥 이동을 하고 있는데 같은 자리에 있는 것 같은. 안녕하세요. 극지연구소 강 실장입니다. 자, 오늘은 남극 가장 깊이 다녀오셨던 세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근데 이 세 분이 다 과학자는 아니고요. 한 분만 과학자, 다른 두 분은 과학 아닌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요. 어떤 분들인지 먼저 소개해드리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는 극지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근에 남극 갔다 온 내륙 연구사업단 전성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다큐멘터리 감독 송지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만화가 윤태호입니다. 와, 와는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군요. 세 분 어떤 사이십니까? 일로 만난 사이죠. 네. 일로 만났고 한 3개월 남극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형제 같은 사이. 막 치고받고 싸우는. 이렇게 형한테는 그러진 않는데 동생한테는 좀 그렇긴 해요.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대장님 좀 정리해 주십시오. 어떻게 세 분 어. 어떤 사이이신지. 19년도에 19년도에 남극 탐사하면서 이 큰 프로젝트를 좀 잘 기록을 해보는 게 어떻겠는가 싶어가지고 이제 지금 계시는 윤태호 작가님이 13년도였죠. 네, 그때 남극을 다녀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가 이제 같이 가 주실 수 있겠느냐 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작가님이 가시겠다 하신 게 아니라 이제 K루트 사업팀에서 같이 가시냐? 제가 밑밥은 계속 뿌렸죠. 아, 네. 그렇죠. 나 있어요 이렇게. 네네네. 잘 인연이 돼서 윤태호 작가님이 같이 가게 되셨고 뭔가 이제 카메라에 어쨌든 담아야 되는 필요성도 있잖아요. 저희가 뭐 네네. 유능한 이제 다큐멘터리 감독님까지 같이 이렇게 오게 돼서 지금까지 인연을 계속 맺고 있습니다. 기록할 인원에 대한 니즈가 있으셨다. 그렇죠. 네. 그럼 세 분은 원래 그 전에는 대장님은 두 분을 전혀 모르셨던 거고 두 분은 원래 좀 아셨던. 다른 일로 이제 저를 이제 하루 종일 쫓아다니면서 이제 촬영을 하는 그때 이제 처음 알게 돼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남극 같이 가볼 생각이 있냐 했더니 처음에는 너무 순순히 저 남극 좋아해요. 네, 좋아한다고. 윤태호 작가님이 가을에 하반기에 뭐예요? 저 별로 할 거 없는데요? 나 남극 가는데. 그리고 2013년도에 다녀오고 나서 그때 저희 인솔자 이형섭 박사님 네네. 우리 하고 한번 같이 이야기하셨던. 네, 계속 이제 친분을 같이 나누고 그 K루트 단장이셨던 이제 이종익 박사님 소개를 받게 됐죠. 근데 그 자리에서 제가 계속 이제 공중파나 이런 데도 다 좋은데 좀 캐주얼한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잘 담을 수 있는 그런 미디어 팀이 함께 붙는 게 좀 좋지 않을까요? 라고 제안을 막 드렸었죠. 네. 그리고 이제 저는 나름대로 카카오 페이지라는 곳에 가서 임원분들 모아놓고 제가 PT를 한번 했었죠.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좀 무용한 일, 무용해 보이는 일, 당장 돈이 되는 일 외에도 네네. 이렇게 큰 회사들은 투자를 해야 되고 역할을 해야 된다. 네네. 좀 미디어나 이런 데가 참여해가지고 같이 뭔가 다루면 좋지 않겠냐 해가지고 이 남극에 대해서 영상뿐만이 아니라 제가 남극 일지를 또 그리겠다 설득하고 그래서 미디어 팀으로 합류를 하게 된 거예요. 맞습니다. 그때 사실 이렇게 좀 특수하게 미디어나 이렇게 간 케이스가 없었어요. 저희가 처음이었거든요. 한 번도, K루트에서. 예, 그렇죠. 네네. 카카오 페이지랑 협의도 필요했거든요. 뭐 파견을 이 사람을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비용적인 측면은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그것 때문에 이메일을 한 50통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한번 하소연을 하셨는데 리가 계속 붙은 이메일을 저한테 한번 우리 보여준 적이 회신하면 있어요. 앞에 계속 네네. 이 리가 붙으니까. 네. 그때 스트레스 좀 엄청 많이 받아서 그러니까 카카오 페이지도 이런 적이 처음이니까 그러니까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아예 제로부터 시작하니까 네. 왜 가야 하며 네, 가면 그렇죠. 뭘 준비해야 할 되며. 거며. 네. 다시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일 했는데 그래도 세 분 계속 보시네요. 굉장히 좀 설득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렸죠. 근데 한번 오케이가 되니까 굉장히 또 이제 꽤 일사불란하게 빨리 처리가 됐었죠. 저희 이전 편에서 우리 전성준 대장님이 한번 K루트에 대해 소개를 해주시긴 했는데 일단 K루트가 뭐 하는 데고 왜 이제 이런 미디어 팀이 같이 가서 기록을 하게 됐는지 이걸 한번 K루트를 왜 하느냐? 너무 많이 얘기를 해서 짧고 굵게 네. 어떤 사업인지. 남극은 아시겠지만 엄청 큰 대륙이고 대륙 위에 얼음으로 덮여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아직 발견하지 못한 이제 그런 걸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결국 K루트는 길을 만드는 거고 그 길을 만드는 이유는 과학적 연구를 하기 위해서. 육상기를. 네, 그렇죠. 네, 과학적인 궁금증을 해소하고 답을 얻기 위해서 과학적 영토를 확장하는 일이다.
전 대장님 같은 경우는 저희 극정호소 유일하게 2번째 출연하신 분이에요. 그때는 느꼈는데 이 K루트 말씀하실 때는 굉장히 진지함의 레벨이 엄청 올라가서 그게 본인이 갖고 있는 짐의 무게랄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뭐 그럼-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이거를 이제 왜 기록을 해야겠다라고 팀에서 생각하셨나요? 아, 네, 그 기록이 아주 옛날에 그 아무젠 스카우치 남극을 탐사했을 때도 그랬고 그때는 아마 화가가 갔을 겁니다. 아, 네, 사진기가 없어서. 네, 그렇죠. 네, 결국 모든 일은 기록을 해야만 나중에 남고 이게 결국 여러 사람들이 노력하고 고생해서 만든 것들을 평가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는 기록이라고 봅니다. 뭐 좀 과하게 얘기해서 기록을 안 하면 그 일의 의미가 조금은 낮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저는 기록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극정호소를 통해서 이렇게 또 기록을 해서 사람들한테 볼 수 있게 하는 것도 이제 사실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두 분 이제 기록자로 가신 조금 이제 디테일하게 어떤 역할들 하셨는지.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남극 관련한 다큐멘터리가 TV에서 방영이 되면 무조건 다 챙겨볼 정도로 남극을 좋아했거든요. 근데 대부분 보면 팀을 끌고 가시는 대장님 네. 정도만 인터뷰가 되고 나머지 분들은 다 배경으로 존재해요. 이게 좀 지금 시대에는 맞지 않는 거 아닌가. 저희가 목표했던 거는 여기에 참가한 대원 한 명 한 명을 다 조명하자. 각자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 어떤 히스토리를 갖고 있는지. 그 기지에서 멀리 떨어져 가지고 4, 50일을 트레바스를 하는 이 사람들이 국내 어느 정도의 인재들인지를 보여주자라는 거였고, 반년 넘게 가정을 떠나 있는 이 가장이 도대체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러 가 있는지를 그 가족들에게 보여주자. 그래서 저희가 그때 남극에 가서 제일 많이 했던 것도 대원들 한 분 한 분 다 인터뷰를 하는 거였고, 특히 김홍기 대장님 같은 네. 경우에는 이제 중장비 네, 팀의 맞습니다. 그 기지에 거의 머무른 시간으로 치면 가장 많은 시간을 먹고 산 증인이죠. 네네. 그런 것들은 일반인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과학자들을 서포트하는 이분들은 누구인가라는 것도 저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네네. 그럼 이제 본원 말고 피디님 거기서 또 다른 역할들이 있으셨는지. 주로 이제 촬영을 하고 매일 기록을 이제 이동 거리 같은 거 이제 그날 있었던 이슈 네네. 체크하는 거가 기본적으로 이제 하는 일이었고 돌아가면서 이제 시키는 거 하는 거죠. 그 시키는 게 운전도 하고 운전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밥 준비하는 것도 식사 해주시고 만드는 예, 식사 물도 준비, 만들고 뭐 물 얼음 녹여서 물 만드는 거, 뭐 주유할 때 뭐 봐주는 거, 네, 연료를 이제 더 넣거나 차량 관리를 하거나 할 때 감독님은 이제 그거를 거치캠. 그거를 기록을 했죠. 네, 차량들이 오늘은 여기에서 이제 정착할 거야. 그러면 먼저 도착해가지고 그 폭풍이 부는 데에서 찍고 있는 거죠. 차량들이 들어오는 걸. 그러니까 나갔다가 한번 들어오면 얼굴이 이만큼이 다 허옇게 이제 눈보라 맞아가지고 다 얼어가지고 들어오고. 그래서 카메라도 몇 개 고장이 났었죠. 그 앞에 커버나 이런 것들이. 네. 드론 한 대 잃어버리고 그건 날려보내고. 비밀인데. 그건 비밀입니다. 잘라주십시오. 웬만한 팀들은 다 비밀들이 조금씩 있는 거예요. 빙산의 일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피디님은 갑자기 작가님이 남극에 갈래요라고 물어봐서 가셨다고 했는데 왜 남극들은 가보고 싶으셨어요? 안 가본 곳이라서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취재하고 촬영하고 자기 작품을 만들고 하는데 그동안 한 20년 가까이 일하면서 남극은 가본 적이 없어요. 처음에 농담하는 줄 알았죠. 너 남극 좋아해? 저도 그냥 그런데 좋아한다고 그냥 솔직히 말 그런 곳이었어요. 그냥 남극이 아니어도 어디 신기한 곳. 신기한 곳. 그런 거 좋아해요. 안 가본데 새로운 곳에 가보고 싶은. 근데 진짜로 가자고 할 줄 몰랐죠. 8월 말인가 9월 초에 갑자기 전성준 네. 대장이 전화가 와서 선생님 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딜요? 그러니까 남극이요? 내 여권을 지금 사본 보내달라고 갑자기. 갑자기. 그렇게 해갖고 진짜 가나 보다. 저도 이제 그때 감독님을 처음 알게 돼가지고 그 사이에 이제 어떤 영상들을 찍으셨는지 봤죠. 며칠 동안. 뒷조사 나름 이제 하셨어요. 셀프 네. 검증하시고. 네, 어차피 영상이 다 공개돼 있으시니까. 네, 그래서 다 봤었죠. 질문이 뭐였는지 까먹었습니다. 왜 남극에 가고 가셨는지. 싶은지. 네. 새로운 곳에 대한 도전 같은 거? 이번 기회 아니면 못 가겠다. 작가님은 한번 다녀오셨잖아요. 다녀오셨는데 또 저 같은 경우는 파리나 이렇게 예쁜 도시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사막이나 아니면 옛날 알래스카 여행도 오지 좀 같은 황량한데 황량한데. 예, 그런 데 좋아하고 K루트가 제일 매혹적이었던 건 정규팀을 만들어 가지고 기지를 벗어나서 빙하 위에서 생활을 하는 것을 한 45일, 50일 가량을 한다. 빙박. 예, 그쵸. 빙박이죠. 그래서 그게 제일 좀 끌렸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가서 보니까 또 너무 준비들을 잘 하셔서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한국에서 출발할 때 어마어마하게 준비를 해가잖아요. 대신 많은 분들이 씻는 거
이제 비누나 어떤 이런 것들을 못 쓰니까 네, 네. 머리를 잘 못 감고 이런 거지만 거기 계신 분들이 그런 거 자체를 K루트만의 어떤 자부심 같이 좀 느끼시는 컵 하나로 머리 감는 거를 찍은 적이 있어요. 우리 영상에도 하나 있잖아요. 그다음에 물티슈 하나로 목욕하는 거. 그러니까 안에 보면은 그 캠핑카 안에 모든 시설은 다 있어요. 뭐 샤워실도 다 있고 세탁기도 다 있고 한데 세탁기도 뭐 세제를 거의 쓰지 않고 물만 넣어서 뭐 세제 안 세탁을 씁니다. 한다든지. 네, 세제 그렇죠. 안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조해가지고 꺼내면 정전기가 장난이 아니죠. 근데 세제를 못 쓰니까 따닥따닥하고 네네. 이러다 보니까 냄새 나는 거에 별로 개의치 않아 하세요. 안 씻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큼큼한 냄새가 아주 상징입니다. K루트의 그 카라반의 기본적으로. 네, 큼큼한 냄새. 여기도 좀 나는 것 같아요. 그럼 작가님 원래 이렇게 척박하고 뭔가 결핍 있는 그런 곳으로 뭐 여행이나 경험 쌓는 걸 좋아하셨는데 그런 걸 찾다 보니 남극 그 중에서도 K루트는 야 여기는 진짜 딱이다 이런. 네네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도 이제 13년도에 갔다 오고 나서 도시 생활을 하는데 이상하게 도시 생활이 너무 간섭받는 것도 너무 많고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남극에 있을 때는 너무 한가하고 평화롭고 안전한 느낌을 받았는데 도시 생활하는 게 뭐 이렇게 복잡하고 뭐 이렇게 소란스럽고 이런지 남극 다시 갈 기회가 있다면 또 가고 싶어 이런 생각을. 그러다가 이제 K루트와 인연이. 네. 대장님은 사실 이제 일상이시니까 네. 저희 회사에서 가라고 하니까 가는 거죠. 뭐. 네, 영상이나 이렇게 기록을 보면 참 캠핑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이렇게 음식 준비하고 하는 게 뭐 당번을 돌아가면서 해요? 아니면 뭐 누구 한 명이 조리대원처럼 계속 음식만 하는지? 돌아가면서 하는 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대신에 아침, 점심, 저녁이 있으면 점심은 저희가 어차피 간단히 때웁니다. 네, 시간이 없으니까 그 어제 저녁에 먹었던 밥 데펴서 그냥 먹고 그냥 라면 먹고 하는데 보통 제일 중요한 때가 아침, 저녁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침에는 좀 바쁜 팀들은 밖에서 일을 하고 좀 덜 바쁜 팀은 아침 준비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에 또 바쁜 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덜 바쁜 팀이 있거든요. 그렇게 순번을 정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것 같아요. 설거지는 어떻게 해요? 종이 물티슈로 다 닦아냅니다. 아, 네, 설거지 거리를 안 남기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가위바위보를 해서 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를 다 먹어요? 네, 먹습니다. 먹었어요. 한번 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효과가 있어요? 좋은 점은 사람들이 많이 안 푸고 자기가 걸릴 걸 대비해서 조금 적게 먹어요. 네, 그렇게 이제 매일 한 건 아니고 네. 어쩌다가 이제 한두 번 정도 해봤는데 그것도 뭐 이벤트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물이 귀하다 보니까 그 랩 같은 거를 먼저 그릇에다가 깔고 먹은 다음에 그 이제 음식물에 양념이 남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잘 포장을 해가지고 작게 압축을 시켜서 기지로 가지고 나옵니다. 그게 가장 저희가 봤을 때는 효율적이고 환경을 좀 더 생각하는 방법인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근데 있습니다. 물은 어차피 거기 발전기 돌아가는 걸로 녹여서 쓰신다고 했었잖아요. 네. 사실 사방이 다 눈인데 물이 네. 모자른 거는 녹이는 시간 때문에. 식수는 좀 다릅니다. 아. 네. 식수는 헬기로 다 보급을 받아야 돼요. 아. 이때는 우리 때는 식수를 그렇게 받았고요. 네. 그 다음에 그다음은 아닌 거예요. 필터 써갖고 야, 전수. 기술이 이렇게 오면 그렇죠. 이게 디벨롭이 됩니다. 그렇구나. 네, 그래서 보고 싶네요. 그러니까 밥 먹으러 가는 것도 처음에 이제 출발 전에는 네. 담당 안정하고 돌아가면서 합시다 하고 가는데 거기서 한 20일 지나면 싸우거든요. 왜 나만 밥하고 있어 이러면서. 이 반찬이 이게 뭐냐. 아니 그 반찬 투정보다도 맨날 내가 혼자 밥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지 거기서. 이 집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네. 하다 보면 이제 잘하는 사람이 네. 더하고 아쉬운 사람이 더하는. 왜냐하면 각자 맡은 역할을 아침에 뭐 시동 걸고 뭐 체크 장비 체결하고 뭐 하는 사람들은 나가서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는 사람은 매일 아침을 하는 거죠 계속. 그래서 촬영도 처음에 한 며칠은 계속 촬영만 하다가 한 열흘 정도 지났을 때는 뭐 이분들은 계속 고생하는 것 같고 나는 계속 카메라만 들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다 이제 슬금에 내려놓고 거들기도 하고 아니면 요거까지는 찍고 할게요 라고 말씀드리고. 밥 준비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그렇죠. 대원들의 컨디션 부분부터 해가지고 먹고 자고 씻고가 세 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대원들 간의 사이도 좀 안 좋아지고 그리고 개인적인 마인드셋도 많이 무너져요. 물도 없지, 전기도 없지, 아무것도 없어요. 얼음밖에 없어. 근데 거기서 밥을 먹고 씻고 잠자고 심지어는 똥까지 싸야 돼. 근데 그걸 또 막 쌀 수는 없어. 잘 써야 돼.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쁘게 생활 24시간 생활 자체가 스트레스인 거예요. 제가 아까 캠핑이라고 사실 이제 살짝 어떻게 보면 미화를 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생존과 이건 관련된 사실을 얘기해드려요. 그러니까 요즘 내무반보다 더 안 좋아요. 군대보다 더 안 좋은 이 조그만 이 칸 하나에 4명이 자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괴로운 게 그거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게 제일 괴로운 거. 그러니까 맞아요. 항상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 계속 혼자 같이 싸고 저도 이것도 50일 동안. 그럼
그럼 이제 50일 동안 같이 있는데 중간에 이제 차를 타고 이동하시잖아요. 네. 그럼 그 안에서 무슨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그렇죠. 작가님 얘기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아침 7시부터 제일 늦게까지 했을 때는 저녁 10시 정도까지 네, 10시까지 하죠. 운전을 했던 것 같거든요. 이게 네. 시속 5km로 달리니까 정말 느리게 가거든요. 이 멀미가 와가지고요. 정말 꾸벅꾸벅 졸아요. 운전하는 사람은 그나마 나은데 네. 감독님은 그래도 카메라 들고 촬영을 계속 하니까 그나마 저는 나은데. 그렇죠. 이제 매일매일 다른 차를 타면서 인터뷰하고 우리 저 앞으로 가서 찍읍시다 하면 앞으로 운전해주고. 저희 대열이 있으면 네. 한 이제 촬영 각이 나와야 되니까 아. 옆에 비껴서 가지고 비켜서 이제 저 앞에 가서 찍고 또 좀 천천히 가서 찍고 뭐 옆에 가서 찍고 뭐 이런 식으로 이동하면서 좀 찍고. 그런 것도 이제 안전 대장님한테 다 이제 네, 허가를 받고 무전으로 네, 허가를 무전으로 받고. 허가 받고 이동해도 됩니까 하고 이동하고. 그 영상 보면은 무전 소리 계속 나요. 그래서 더 뭔가 되게 긴박한 느낌이 계속 나요. 특히 그 안전 대장님 목소리 톤이 제일 약간 긴박하세요. 약간 보이스의 약간 갈급함이 느껴져요. 보이스가 네. 샤우팅이 좀 있으세요, 그분이. 그래서 네. 영상에 담기니까 좋더라고요. 특히 그 빙벽 오를 때, 네. 빙벽 오를 때 그때 최고였어요, 그 샤우팅이. 그래도 PD님은 조금 덜 지루하셨겠어요. 어쨌든 차가 좀 왔다 갔다도 하고 촬영도 하시고 그쵸. 하니까. 내가 찍을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이동을 하거나 오늘은 누구를 이야기를 들어야겠다 할 때마다 따라다녀야겠다. 매일매일 바뀌니까. 그리고 사실 감독님은 정신이 너무 없었던 게 이제 거치캠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 딱 떼서 정착을 다시- 하면 그날 저녁에 이제 메모리 카드를 다 갖고 와가지고 백업 다 받아놓고 제일 바빴죠. 예. 아침에 출발할 때도 이제 미리 나가서 1호차 출발할 때 앞에서 찍어야 돼요. 출발 장면. 그렇죠. 저는 이제 이 대열의 제일 앞에 차가 어디 가고 있고 제일 끝에가 어디 오고 있고 이거를 계속 듣고 보고 하면서 우리 대열이 한 2km 정도 네. 길이가 됐던 것 같아요. 이때 제일 가장 많은- 많은 인원과 가장 많은 장비가 투입된 해예요. 26명인가 같죠. 역대급. 네, 맞습니다. 여태급. 그러니까 점심시간에 차량 다 모여있을 때 찍은 사진이 있는데 웅장했어요. 사람들끼리 뭐 갈등 생기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 갈등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제 행동이 뭔가 눈에 자꾸 거슬려. 그러니까 이분들이 견해가 좀 있을 거잖아요. 이렇게 했으면 써야 좋겠다. 된다, 그러니까 가야 된다. 제가 싫어 이런 거는 거의 없고 아. 우리 안전팀이 됐건 중장비팀이 됐건 박사님들이 됐건 국가가 공인을 한 베스트 전문가들. 인재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로 이제 가끔은 양보 없이 좀 이야기 나눌 때도 있고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팀에서는 목표한 거리가 있기 때문에 초반부에는 좀 달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안전팀은 촬영까지 와 있으니까 안전사고라도 나게 되면 K로트 팀은 전통적으로 항상 트랙터가 좀 크레바스에 빠지는 일들이 있어가지고 좀 안전팀에서 주의를 막 요하는 약간 좀 스트레스가 좀 올라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네. 간혹 가다가 이제 목소리가 올라가죠. 기본적으로 이제 좀 예민해지긴 할 것 같아요. 그럼 본인들 각자만 이런 거 좀 마인드 컨트롤했던 방법 같은 게 있으셨어요? 그 카라반 밖에 나가가지고 함부로 한 10m, 20m 이상 벗어나면 안 되거든요. 네, 위험하니까. 예, 사람을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은 이제 제 침대거든요. 아, 네. 거기 커튼 치면은 저만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제 침대에서 작은 등 하나 켜고 이제 글을 쓰거나 뭐 그런 거죠. 그거 외에는 거의 뭐 자기 혼자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없었던 것 같아요. PD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별로 안 예민해서 그러니까 저는 되게 예민한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왜 예민했는지 물어보고 다녔어요. 지금 무슨 일이에요? 네. 왜 그러세요? 누구랑 싸웠어? 왜 그래? 기분 안 좋아? 왜 얘기 좀 해봐요? 이러면서 그럼 저희가 제가 얘기를 들어주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냥 거기서 같이 뭐 담배 하나 태우면서 뭐 얘기하기도 하고 다 그렇지 뭐 사람 뭐 그렇지 뭐 며칠만 참으면 끝나 막 이러면서 약간 마인드 컨트롤러로 계셨네요. 네. 그 윤태호 작가님도 침대에서 커튼 치고 있으면 착 열고 작가님 담배 하나 피실까요? 그러고 내곡바람으로 나가서 대장님은 본인도 본인이지만 이제 우리 팀에 대장님은 그 혼자 있는 침대로 들어가면 안 되죠. 네, 맞아요. 네, 그 같이 갔을 당시에는 제가 대장은 아니었고 그때는 일하느라 좀 정신이 없었던 것 같고요. 아. 네, 그래서 뭐 예민할 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그 바로 대장 밑에 있는 실무 있잖아요. 지도 루트서부터 해서 모든 거를 다 알고 있고 판단을 해야 되는 위치에 있었는데 모든 질문이 저한테 다 와요. 이분도 예민해져가지고 막 얘기할 데가 없으니까 저한테 얘기 많이 하고 그 당시에 네. 좀 되게 예민해 보이고 예민했었어요. 완전 예민. 그 저녁에 제가 로션도 발라주고 저희 서로 등에 로션 발라주는 거 많이 했어요. 라면도 끓여주고. 피부가 많이 상했네 이러면서 로션 발라주고 벌써 5년이나 지났어요. 네네, 맞습니다. 가장 최근에 다녀오셨으니까 요새는 좀 요새는 어떤가요? 조용할 때 책을 좀 읽습니다. 여유가 좀 생기셨어요. 여유라기보다도 그냥 마음 수양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나와 다를 수 있다라는 거를
계속 제 머릿속에다가 집어넣어요. 수행하시는 분들 말씀. 그거 말고는 사실 방법이 없습니다. 네, 거기서 뭐 나갈 수도 없고 네. 그렇다고 거기서 치고받고 싸우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면은 결국 책이나 아니면은 뭐 그런 음악 같은 걸로 들으면서 도파민이 부족한 환경이에요. 거기는 너무 단순해. 다 흰색, 파란색과 다 흰색에 똑같은 사람의 똑같은 일에 비슷한 음식에 그게 결국은 제가 봤을 때 큰 리스크라고 봐요. 변화가 없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꼴 보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이게 거기는 제한적인 인원과 그 소스를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연구 활동이든 뭐든. 어쨌든 결핍된 곳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거기는. 보니까 네, 본인이 해야 될 게 양이 더 많아지는 거죠. 몸으로 때우거나 내 머리 정신적으로 때워야 될 부분들이 많아지니까. 네. 근데 그럼에도 남극은 갈 만한 곳인지 이제 본인이 기억하는 이제 남극의 진짜 매력적인 포인트를 하나씩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구 평평설을 믿기로 했어요. 이게 고도 2000m 정도 올라가니까 네. 그 산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360도 딱 돌아보면 다 평평하거든요. 하얀색. 아, 지구는 평평하다. 이걸 믿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종익 단장님이랑 카카오 페이지를 한번 오셨어요. 도대체 뭘 하는 거냐, K루트가.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빙저호 연구가 있었거든요. 2000m가 넘는 그 안에 물이 고여 있는 곳이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구멍을 뚫어서 그 물 한 바가지를 꺼내오면 도대체 이 별이 생겼을 때 우리 인간은 지구에서 순수하게 생긴 것이냐 아니면 외부의 어떤 충돌로 인해서 외부에서 온 손님인 것이냐 이걸 알아낼 수 있다라는 이게 굉장히 유니크했던 거예요. 아, 진짜 멋있다 이거. 진짜 멋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다 하얀 게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방향을 모르겠고 해외 어딜 가서도 방향을 정말 길을 잘 찾아다니는데 거기는 이제 이게 동쪽인지 서쪽인지 북쪽인지 남쪽인지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고 처음에 한 열흘을 계속 그냥 이동을 하고 있는데 같은 자리에 있는 것 같은 느낌. 사실 우리 되게 평지를 달리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고도 언덕이었고, 2000m까지 올라가 네.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런 게. 과자 봉투가 막 빵빵해. 대장님은 그 좀 다르실 것 같아요. 여러 번 가니까 마음적으로도 힘든 부분도 많았고 크레바스에 빠진 적도 있었고 예, 뭐 여러 가지 좀 힘든 점이 많긴 해요. 남극에 가면서 저희 가족 먹고 살 수 있었고 윤태호 작가님이나 지금 실장님이나 송지환 감독님이랑 만날 수 있었고 남극이라는 컨텐츠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다큐멘터리에도 이렇게 출연도 하게 될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결국 그건 제가 선택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힘듦에도 불구하고 남극을 가지 않나. 사실상 이제 첫 번째 시간의 마지막 질문일 텐데 이 세 분은 계속 지금도 보신대요. 그래서 남극 인연이 준 특별함이 뭘까요? 저는 군대를 안 갔다 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집단 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거의 처음, 이 정도 기간 동안 네. 거의 처음 해본 것 같은데. 다른 남자와 3개월 정도를 같은 방을 쓴 게 처음이라고. 이렇게 같이 셋이 방을 그쵸. 썼으니까. 아 그러네. 또 같은 방을 쓰시는 네. 분이 어디 같이 출장 간 정도가 아니라 그냥 24시간 잠잘 때 밥 먹을 때 게다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피부 때문에 군대를 면제를 받았기 때문에 네. 남과 함께 지낼 때 옷을 갈아입거나 이런 거에 굉장한 좀 경계심이 있어요. 네네. 근데 함께 지내다 보니까 로션도 발라달라고 로션 발라주고 등에 여기 이제, 발라주고 네. 여기 발라주고. 건조하니까. 네. 바세린의 위력을 처음 알게 된. 그리고 여기 윤태 작가님 손이 많이 가는 스타일이라 옆에 있어줘야 돼 계속. 있어야 돼요. 맞아요. 저희가 같은 직무 아니고 서로 다른 업을 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공통 분모는 남극이라는 공통 분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은 재밌어요. 그래서 자꾸 뵙고 전후에 그런 느낌처럼 가기 전에 잘 갔다 와라. 아 이번 시즌 시작하기 전에. 큰 일 없이 잘 갔다 와라 하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는 것 같아서 지금까지 뵙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그럼 일단 첫 번째 시간은 이제 우리 남극 K루트에서 어떻게 생활하셨는지 저는 사실 막 재미나고 신난 얘기를 조금 기대했는데 찐한 얘기였어서 기대가 됩니다. 네, 두 번째 네. 시간은 우리 각자도 전문 영역을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오지를 좋아하는데 호텔을 더 좋아하지 않으세요? 오지에 있는 호텔? 오지에 있는 호텔이어야 그러니까 되지. 오지에 왜냐하면 있는 호텔. 벌레를 무서워하고. 내가 이 얘기 예전에 인터뷰하면서 듣고 얼마나 웃겼는지